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를 자주 내면 건강에 안 좋아요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화를 느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방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처리 방식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화를 내는 순간의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의 정의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중 하나로 우리가 불만이나 위협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화가 나면 신체와 정신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화는 대개 불만족, 두려움 또는 스트레스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압박감이나 가정 내 갈등은 화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화의 생리학적 반응. 화가 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화가 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를 투쟁 또는 도피 상태로 만들며 이는 곧 신체적인 긴장 상태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신적 영향화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A씨는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갈등이 잦아져 결국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직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신체적 영향화는 신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화는 심혈관 질환, 소화 문제, 면역력 저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B씨는 평소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고 결국 심장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B씨에게 스트레스 관리와 감정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관계화는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친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씨는 화를 잘 내는 성격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외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C씨의 화를 피하기 위해 점점 멀어졌고 결국 C씨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정 인식하기. 화가 날 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생길 때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D씨는 화가 나면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덕분에 D씨는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심호흡과 이완 기법. 화가 날 때는 심호흡과 이완 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깊게 숨을 쉬고 긴장을 풀면 화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씨는 화가 날 때마다 심호흡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게 되었고, 그 결과 대인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대화의 기술. 화가 날 때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나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여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FC는 화가 났을 때 너는 항상 이렇게 해라는 비난 대신 나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기분이 상해라고 표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의 대화는 감정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 씨는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이는 그의 직장 생활과 대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H 씨는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업무 성과도 저조해졌습니다. H 씨는 자신이 화를 내는 이유를 돌아보며 상사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H 씨는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결국 동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가정에서의 화. I 씨는 가정에서 자주 화를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아이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I 씨는 가족 상담을 통해 자신의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I 씨는 감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당신이 화를 자주 내면 건강에 안 좋아요라는 주제로 화의 본질, 화가 초래하는 결과, 그리고 화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처리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